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원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발식이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There is a house built out of stone, wooden floors, walls and window sills, tables and chairs warmed by all of the dust. 신출내기 국회의원 노무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1988년 50 청문회였다. 공직자의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였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누가 합니까? 예?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6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바꾼 3당 합당.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내일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의 조사 1과장을 지금은 검찰에서 파견된 그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간인이 해야 되니까 이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타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이 고쳐진 법에 따라서 국회가 요구를 하고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를 국회 농해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다 각각의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그걸 어긋나는 경우만 그래 하도록 되어 있지, 뭐 국회가 뭐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모든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좀 과하게 해서 하시는 그런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남용이 돼서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건 너무 과한 거지. 만약 행정부가 이게 뭐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뭐 따르지 않아도 그걸 뭐 이 강제할 규정이 거기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거고, 상권 분립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심. 죄송합니다. 잘하십시오. 3당 합당을 거부한 노무현은 김영삼 총재의 곁을 떠난다. 총재님, 잘하십시오. 동시에 정치적인 고난도 시작됐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 투표를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희 책임이 큽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위험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하겠습니다.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고민은 길고 깊었습니다. 저 개인의 생사에 대한 미련은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건 저의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였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2000년 2월 입당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당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보수당을 사랑했기에 저는 어느 위치에 있든 당을 위해 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당을 사랑했기에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2011년 전당대회의 출마 선언 그리고 작년 4월 국회 대표 연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의 정강 정책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저희 노선과 가치가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제가 믿는 것은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에 대한 저희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분들은 우리 당을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이 많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를 길러주신 우리 동구 주민, 대구 시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여러분의 세 번의 선택으로 오늘의 저 정치인 유승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유승민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꼭 우리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4.13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돌아가서 더 깨끗한 새누리당, 더 당당한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누리당, 재벌 대기업 기득권층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누리당으로 제가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왔어요. 네, 손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끝나면 국회 꼭 오세요. 예, 꼭 오세요. 예, 꼭 오세요. 힘내시고. 끝나면 계속 그거 할게요. 청와대까지 접수하세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내 슬픈 얘기는 모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머리입시다. 빨리 저기 건너가야 돼. 이거 너무 시간 끌어.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나한테 축하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예,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눈물 막 쏟아져요. 너무 우리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할게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모습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내 3년 전에 그 병원에 있잖아. 대선에 2년 전에 내려보라고 잘해라. 3년. 고마워요. 고마워요. 보따리 싸다니고 싸움이나 하는 그런 정치 시대를 건네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책으로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려와서 다녀보니까 당이 그래서 되겠냐? 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울고 싶기도 했고 다시 남들이 보지 않으면 다시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 한 분, 두 분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제 점차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저를 지지하시면서 지지 여론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성원해 주셔서 이제 정말 제가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언제냐 싶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많은 주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파동으로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당선자도 대구 동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며 여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헌법적인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승민 보고 배신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할 말을 한 게 배신입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한 게 배신입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제발 잘하시라고, 그렇게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배신입니까, 여러분? 누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죄를 물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8개월 전 부산에 내려올 때부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며 공을 들여온 터라 이제 막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민심의 돌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맞는데 내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종로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그 옛날 신하는 비록 버림받았을 때 임금을 완망하지 않는 법이었다. 오늘날 유권자들이 군주의 자리에 올라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현대판 신하. 오늘날 정치인의 숙명이 아니겠는가.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당내에서 이른바 완주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표 후보는 물론이고 일부 조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뒤처집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선 완주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성동,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오전 7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회의 끝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탈당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에서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요. 이 자리에서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보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 후보 단일화 무산입니다. 어젯밤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승민 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지만 유 후보가 완주 의지를 밝히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장제원 의원은 유승민 정부 탄생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9시 40분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상 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합동 연설회가 시작됩니다. 노무현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 손가락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손가락이 이번
노무현을 의미합니다. 노무현을 찍어서 1번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선택이 광주의 선택이고, 바로 이 광주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고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그때부터 뒷걸음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릴 것입니다. 동서화합은 깨질 것입니다. 남북대화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뒷걸음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면 돌파해서 영남표를 받아와서 이회창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면 돌파합시다. 누가 정면 돌파했습니까?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했습니다. 92년 3월 달에 14대 총선에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지난번 4.13 총선에서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깃발 들고 제3당 무소속의 깃발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깃발 들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 들고 정면 돌파해서 37%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해서 50% 받아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남 사람 중에서도 80년 바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올해 노래를 부르면서 광주 출정가를 부르면서 군사독재와 열심히 싸우고 13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동서통합을 부르짖고 당 지도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통합운동에 나서고 90년 3당 합당 때 그것은 호남을 고립시키는 분열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다 해서 3당 통합을 거부하고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맡아서 눈부라치고 찬바람 부는 서울 거리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영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남에서도 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해왔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동서화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득표율 37.9%입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에는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지지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 등 모두 손을 잡고 노무현 후보와 손을 잡고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감격스러운 그런 표정이 보이는데요. 지지자들도 지금 노란 손수건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SNS 친구는 어제 하루 6천여 명이 늘었고 힘내라는 응원의 글도 이어졌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가 불거진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원 가입자 수와 후원금도 평소의 수십 배나 급증했습니다. 입당 당원이 1,500여 명에 이르러 평소의 50배 이상 1억 3천만 원 가까이 이르러 평소에 20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며 꿋꿋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한 유 후보는 오늘도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한 자리 숫자든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 딸 유담 씨도 국민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라며 손편지로 유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따뜻한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 보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것보다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묻는 나는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 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이 또 나올까요?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338에 아이 집 전화번호 잊어먹었다. 파도 지나 모두 가해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서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시대를 한번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민들이 빛보는, 서민들이 대접받는 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꿈을 꾸겠다 말해요. There is a house built out of stone, wooden floors, walls and window sills. Take
tables and chairs warmed by all of the dust. This is a place where I don't feel alone. This is a place where I feel